키워드 3권 오늘 공무단위권부터 보려고 하는데 일단 키워드 앞에 우리 목차 좀 볼까요? 일단은 3권은 재산권부터 나와 있고 재산권하고 그다음 정치적 기본권 쭉 나오고 청구권적 기본권 나옵니다. 그다음 사회적 기본권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고루 경찰 간부 시험은 원래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오는데 특히 법률 조문을 좀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다시 보시면서는 법률 조문을 좀 정확히 한번 보시고, 특히 우리 그 서술어 부분 낸다고 제가 밑줄도 그어드렸는데 서술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스스로 그 사실은 근데 조문을 물어보긴 했지만 몰라도 판례 케이스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문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문이 나오면 너무 명확하니까. 음, 여러분들이 좀 조문도 눈여겨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하실 때 보시면 좋겠고, 이렇습니다. 제 느낌은 이번에는 이렇게 뭐 하나를 찝어서 나온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이제 그러기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개별 파트가 나오긴 나올 건데 이제 골고루 나왔다고 할 때는 묶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보는 것은 안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까지는 최대한 다 한번 봐주시고 마지막 이제 최종 정리 단계에서는 제가 키워드 짚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직전에 한 번 더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목차 중에서 재산권 파트를 먼저 하면 좀 이제 늘어지니까 정치적 기본권 중에서 선거권을 우리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무단위권을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선거권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재판 청구권 조금 살펴보고,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파트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오늘 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3권의 좀 일부 파트 하고, 그 다음에 1권 정도 조금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해서 좀 특강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14분 정도 들어오셨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단위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도 참석하시도록 했고, 책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책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잘 들으실 수 있게 천천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키워드 74, 공무단위권부터 시작을 합니다. 헌법 7조의 규정이 있고, 직업공무원제도는 우리 몇 차에 들어왔죠? 직업공무원제도. 헌법에 규정된 게 몇 차인가요? 맞습니까? 5차입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직업공무원 제도가 몇 차에 들어왔죠? 저도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기공하시는 분들 몇 차예요? 3차. 3차. 직업공무원 제도 3차죠, 3차. 저도 지금 3차로 기억하는데 한 분이 지금 5차라고 하셔서 헷갈리는데 3차가 맞죠? 환경사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헌법 7조 1항과 2항이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거 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지문들 좀 떠올려 봐 주세요. 헌법 7조의 공무원의 개념과 헌법 7조 1항의 공무원의 개념과 7조 2항의 공무원의 개념은 같지 않다라는 지문이 있었죠. 변시 지문이었는데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조문의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 즉 광의의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조 2항 공무원의 신문과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헌법 판례가 명확하게 있죠. 협의의 공무원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문 옆에다가 7조 1항은 광의의 공무원, 7조 2항은 협의의 공무원 메모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처럼 그 신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명확하게 협의의 공무원이고
7조 2항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 역시 7조 1항에 의한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 부분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이제 7조, 그다음 25조의 공무단임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단임권 직업공무원 제도는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공무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항상 중요하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단임권은 보호 영역이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의 부분에 보시면 공무단임권은 내가 여러분들처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선거, 그렇죠? 피선거권도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냥 선거권은 24조지만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그래서 출마하는 권리는 공무단임권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밑에 보호 영역 보시면 공무단임권의 내용은 공직의 취임뿐만 아니라 공직 신분의 유지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내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권한이나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되었다고 해서 혹은 재판 중이라고 해서 직무 대행을 하는 것도 공무단임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죠. 물론 결론은 달라졌지만 구금된 경우에 부단체장이 직무 대행하는 것은 합헌이죠. 공무단임권 침해가 아닙니다. 무죄추정 원칙에도 반하지 않죠. 그런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 중인데도 직무대행을 곧바로 시켰다라는 것은 공무단임권 침해이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보호 영역 파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쓰여져 있는데 그 부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한편 헌법 제25조의 공무단임권이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 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보호 영역으로 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출 OX 보면 밑에 나와 있죠. 기출 OX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는 취임기의 자의적인 배제, 신분의 부당한 박탈, 권한의 부당한 정지까지는 포함되지만 포함 안 되는 거는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직급여,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즉, 퇴직금이나 연금, 또 재보상, 공무재해에 따른 산업재해 같은 의미 개념이죠. 그 보상까지 공무단임권의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건 뭐에 들어가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렇죠? 사회보장 수급권 또는 내 기여가 있다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지 공무단임권의 보호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두 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승진 시험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들 조금 모순된 게 있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균등한 기회는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 또는 승진 기회의 보장 문제는 승진 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해서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교 판례에서 다만 취임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이것은 포함된다. 반드시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보면 군복무 기간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군 복무를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재직하여야 승진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 군 복무 기간이 경력 평정에서도 일부만 산입된다.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고 공무원이 된 사람과 공무원이 됐다가 군 복무를 한 사람과 간에 조금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 복무 기간 산입이 차별이 있는데 이것이 뭐죠?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에 포함되는지
그것도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것이 달라지는 것은 공무단위권 제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손가락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60%만 반영해주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 이것이 공무단위권을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도 요즘은 좀 사실관계 물어보는 질문들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 이를 통한 승진 기회의 보장은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승진할 때의 균등한 기회 제공, 이 부분은 포함된다. 부분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공무단위권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한다는 것이고 다만 공무단위권 내용은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긴 된다. 따라서 다소 완화된 심사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한번 나올 수 있으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의금지 아니죠. 비례원칙 심사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 옆에다가 3차 1960년에 채택했다 메모해 두시고 군인이 9차죠.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는 3차 이렇게 3, 9, 대꾸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직업공무원제도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줄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자금의 분담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다.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은 여러분들 정치적 중립성에 있는 게 아니라 신분 보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분 보장을 딱 떠올리시고 이것은 협의의 공무원만을 말하며 정치적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기출 OX 보면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의 공무원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로서 선거직 공직자를 포함한 광의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분 보장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광의는 아니고 협의의 공무원이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보면 밑에 판례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 구조다. 그 핵심은 정책 중립과 신분 보장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문단 헌법 여기도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우리 헌법 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는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 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된다. 그렇죠? 기본권과 제도 보장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헌법에 3차에 들어와서 제도로 보장된 이상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진다고 했죠.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폐지할 수 없고 내용을 제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꺽쇠 반복해서 나오죠. 이건 공무원 제도에 관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장에 관해서 말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객관적 법 규범이지만 그래서 최소 보장이죠. 최소 보장이지만 입법자는 어쨌든 그것을 유지할 입법 의무가 있고 법률로서는 폐지할 수 없다. 최소, 핵심, 본질은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직제 개폐에 폐지된 때 직권 면직 사유로 한 것, 합판이라고 했죠. 직업 공무원 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판례에서도 공무단위권 판단하지 않고 직업 공무원 제도만 판단했습니다. 그런 판례 2개 있죠. 다음 장 보면 두 번째 판례 나오죠. 임명권자 후임자 임명이라는 처분에 의해서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이거 우리 진정소급입법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진정소급입법에도 위반된다고 봤고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한 판례입니다. 여기서도 공무단위권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직업공무원제도 위반만 판단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출 OX에서는 이렇게 나와버리죠. 공무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직책 폐지도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에도 있어서 이런 것도 지문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직업공무원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보장은 유연성 판단할 때 최소한 보장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권 보장은 최대 보장이고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하지만 제도 보장은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어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최소한 보장의 원칙에서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기출 OX 보시면 헌법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 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목표이므로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러나 직업 공무원 제도는 뭐다? 최대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 보장입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가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듯이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 이거는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 지문입니다. 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정책 중립 의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디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다 읽어봐 주시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정당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정책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기본권 주체에서 봤죠. 공무원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개인으로서 정책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한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어디에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있는다라는 것이고 이 정치적 중립 의무 헌법 7조 1항 그리고 자유선거 원칙을 규정하는 47조 67조 그리고 정당한 기회 균등을 정당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116조 1항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즉, 그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7조 2항은 이야기하지 않고 7조 1항에서 나온다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 9조 1항 3번에 보면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헌법 7조 1항 그리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 이 대통령한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특히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이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끝에 보면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되면 후자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3번 이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이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그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거에서의 정책 중립 의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책 중립 의무가 아니고 선거에서의 정책 중립 의무이고 특히 선거 영역에서의 특별법이므로 공무원법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국가 지방 7급, 국회 8급에서 이 문단을 출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9조 1항이 적용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선거에서는 일반법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우선해서 금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초로 볼게요.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하나가 강조되거나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충돌할 때는 선거 중립 의무가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연관이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한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정책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신분을 지니고 있는 한 끝에 보며 일반인보다 더 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 이해할 수 있죠? 군인, 공무원한테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신분 때문에 더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심지어 공법인, 축협중앙회, 그쵸? 이런 공법인적 성격을 갖는 기관들은 더 강한 제한할 수 있다. 완화된 심사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게는 요구되지 않지만 대통령에게는 요구된다. 이건 판례 표현인데 아래 해설을 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 여러분들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같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포함한 정치 공무원도 포함된다. 반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요구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 의원은 제외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확히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하나,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 의원 구분해 놓으시고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있음, 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 의원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없음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험에 그 둘을 구분해서 물어봤죠. 대통령은 7조 1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은 7조 1항의 공무원이고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는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반면 여러분들은 7조 2항이 명확하게 신분 보장도 되지만 정책 중립성 가지라고 되어 있고 모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도 부담은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다르다. 그 근거 규정도 좀 다릅니다. 어쨌든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할 때는 이 모든 정책 공무원은 빠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이번 정답 지문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이 직업공무원제도에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틀린 지문이라고 했었죠. 기억하시고 자, 이제 판례로 넘어갑시다. 공무단위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정부 투자기관 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직에 입후보를 금지한다. 그만두고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임원이나 집행 간부도 아니고 투자기관의 직원에 불과한데 입후보를 금지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가락 항상 이거를 그만두고 나오는 것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는데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에 정부 투자기관에 일하면서 또 여기서 돈 받으면 안 되겠죠. 겸직 금지는 합헌, 입후보 금지가 위헌입니다. 두 번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한 거. 이렇게 안 준다 그랬어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나오죠.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이것은 옛날에는 직업의 자유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직업 공무단위권이죠. 공무단위권 침해고 또한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 반면 직위 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헌이다.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니까 이민지 필요적인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고 밑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는 모든 규정은 다
위헌이죠. 공무단위권 침해입니다. 들어보세요. 선고유예 받은 국가공무원,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직업군인, 경찰, 공무원, 당연퇴직 모두 위헌입니다. 선고유예예요. 그러나 반면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죠. 집행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은 합헌입니다.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 모든 공직에 임명 금지. 경찰청장, 국가인권위원 모두 2년 내에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하는 것들은 위헌이라고 했죠. 특히 경찰청장은 공직 취임이 아니라 정당 설립 가입 제한입니다. 그것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죠. 그 아래 공립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가산점을 준다. 여러분들 이거 뭐죠? 공립중등학교 교사를 시험 보는데 사범대 가산점을 줘서 복수 부전공 가산점의 내체 결정. 이건 내용 조금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기억하실 때 어쨌든 이게 이제 법행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사범대만 가산점을 줘서 사범대를 나오지 않은 일반 대학 학생들 중에서도 그 교직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범대 가산점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있고 평등 원칙을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사범대학 출신자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범대학 출신자들만 가산점을 준 것, 특히 그것을 하는 아무런 근거가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범대학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준 것이 공부단위권 침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비교 판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비교 판례는 동일 지역 사범대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는데 그 지역 출신에게 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났죠. 읽어보면 지역교육이 직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그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우수 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고 라고 하면서 공무단위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네요. 그 지역의 출신자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지역 가산점, 동일 지역 가산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범대 가산점하고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사범대 가산점이 저도 조금 낯설게 느껴져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자, 아래 나이 제한 관련해서 위헌인 거 2개밖에 없죠. 5급 그리고 경찰, 소방사, 지방소방사 시험에서 30세 이하로 제한한 거. 요 2가지만 위헌이고 나머지 9급, 경찰, 대학, 7급 뭐 모든 거 다 나머지 합헌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헌인 거를 기억해야 되죠. 5급 시험과 그다음 순경 소방사 시험 30세 이하 요것만 위헌이다라는 것이고 그 아래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저 구금 아닙니다. 곧바로 권한대행하도록 한 것이 고질추정 원칙 위반되고 공무단위권 침해다라는 것이고 반면 구금돼 버렸다라는 경우에는 합헌입니다. 아래에 요거는 우리 수단의 적합성 부인된 판례로 배웠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되면 잘리죠.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인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석을 승계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다
어떻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승계를 제한해버린 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민주주의, 국민들의 의사,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라는 것이고 수단의 적합성부터 부인돼서 고무단위권 침해다. 마찬가지로 180일이나 남았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아까는 지방의원이었고 마찬가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거론이 생겼는데 뭐 선거 범죄든 그만뒀든 어쨌든 권원이 생겼음에도 의석 승계 제한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수단의 적합성부터 충족하기 어려워서 공무단위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탁금을 거는 것은 공무단임권이라 그랬죠. 보면 전북대학교 총장 후보자에게 지원하려는 사람한테 1,000만 원 기탁금 납부해라. 기탁금 대학 총장들 사건에서는 직선제이면 합헌이지만 간선제인 경우에는 위헌이죠. 이 전북대는 간선제였고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간선제 방식에서는 선거가 과열될 염려가 없음에도 기탁금이 1,000만 원 세다 이야기하면서 공무단위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선제를 언급해주면 좋은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북 간선제 1,000만 원 기탁금 공무단위권 침해. 일단 밑에 거 한번 보고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이 최종 환산 득표율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반액. 여기에는 뭐죠? 아,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사실 공무단위권 아니죠. 이거 재산권이죠. 이때 손가락 먼저 보세요. 손가락. 대구교육대 1,000만 원 기탁금 납부는 직선제여서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구 1,000만 원 직선제 합헌이고 전북대 간선제 위헌입니다. 이거 뭐 두 문자 따신 분들 있나요? 두 문자 따신 분들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전북대 간선제 위헌, 대구 직선제 합헌 이렇게 가고 다만 요거 기탁금 반액 관련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은 재산권이라는 거 떠올리시고 그건 여러분들 사실은 그 지문을 보면 학교 외울 필요 없어요. 지문에 힌트가 있잖아. 무슨 대학교인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했는데 전액도 아니고 반액만 주고 나머지는 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너무하잖아요. 15%면 어마어마한 득표율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주면 재산권 침해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북대 1,000만 원 간선제 위헌, 대구교육대 1,000만 원 직선제 합헌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합헌 판례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겸직을 금지한 건 아까 지방 정부 투자기관 직원의 겸직 금지 초중등 교원도 교육위원이란 다른 공무원의 겸직 금지 업무에 충실하다는 거죠. 합헌입니다. 넘겨보면 정부 투자기관 직원의 지방의 의원 겸직 금지 합헌 반면 입후보 금지는 위헌 이렇게 되고 집행유예 당연퇴직은 합헌이다. 집행유예 지방공무원 당연퇴직 모두 다 그냥 합헌이죠. 그리고 형사사건 기소된 국가공무원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 그 아래 국가유공자한테 가산점을 주는데 공점자 처리해서 가산 우선권을 주는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구급 28세, 부사관 27세 모두 합헌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저 법원 판결로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거. 이것은 형법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단위권 침해 아니다라는 것이고 아래에
선거 기간 중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정상적 업무 외유 출장까지 간 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한 경우 처벌하고 100만 원만 선고받더라도 선거 범죄는 100만 원만 돼도 당연 퇴직을 규정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합헌이에요. 선거 범죄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또 같은 취지 보면 1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또 앞으로 당연 퇴직뿐만 아니라 5년 동안 공무원직에 취임 또는 임용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금 막 이재명 우리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거범죄로 막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0만 원이라도 나와버리면 나중에 대통령이 출마를 못해요. 5년간 공직 취임, 임용이 제한이 됩니다. 엄청나죠? 우리 선거범죄 100만 원이면 당연 퇴직되고 5년간 제한된다. 있고 선거범죄 100만 원만 해도 뭐가 박탈되죠? 선거권, 피선거권 다 박탈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육위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중 교육 경력자가 선출 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그때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2분의 1까지 우선 당선시킨다. 이거 막 복잡한 것 같지만 그 교육 경력자의 경력을 균등해서 경력자가 절반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2분의 1 미만밖에 안 된다면 2분의 1까지는 경력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경력자를 우선 당선시킨다는 거예요. 절반은 그 경력자가 교육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무단위권 침해 아니다라는 것이고 같은 취지가 많죠. 교육감 입후보자한테 5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요구하고 또 교육의원에 입후보한 사람한테는 10년 이상의 이 교육 행정 경력을 요구한다. 필요하다는 것이고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제주도법은 또 5년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지방교육자치법률은 교육 10년을 요구하는데 제주도는 5년이면 되네요. 어쨌든 교육의원이든 교육감이든 교육 업무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장 따로 뽑고 그렇죠? 지방의회 의원을 따로 뽑듯이 교육 파트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따로 선거로 뽑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쨌든 그런 사람은 교육 전문가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판례가 모두 교육 전문가 경력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 합헌입니다. 아래 정년에 관한 규정들은 다 합헌이죠. 대학 교원을 제외하고 대학 교원은 정년이 65세 유지되지만 초중등 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됐다. 합헌입니다. 밑에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는 참여하는데 미안하지만 행정직원, 일반 학교 직원은 배제하고 있는데 이건 그 기구의 성격을 봤을 때 외부에서 참여하고 학부모 교원 정도 참여하면 되지 직원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죠.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근데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게 공무단위권 판례가 아니죠. 손가락 보세요.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결격사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무보수직이고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직업의 자유와도 관련이 없다. 이런 것도 조금 포인트죠.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보수 봉사직의 포인트 하나 놓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운영위원회의 무보수 봉사직. 그래서 직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나 이런 거 내가 봉사 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취지로 이해하시고 일반적 행동자일 것만 제한하고 침해하지 않는다. 아래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시료된 범죄 전과까지 공개해야 우리 그것까지 알고 싶죠? 공무단위권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것은 왜죠? 여러분들 이 표현 왜인지 떠올려 보세요. 범죄 경력이 있다고 공무원이 못 됩니까? 아니죠. 공무원 출마할 수 있어요. 출마할 수 있는데 조금 부끄러울 뿐이죠. 그래서 공무단위권과 관련이 없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헌이죠. 평등권 침해 판례로 봤을까요? 이거를. 어쨌든 기본권 침해 안 되고 공무단위권은 관련도 없다. 이렇게 되었네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무슨 판례까지 우리 다른 데서 봤는지. 이 판례는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공무단위권은 관련도 없고 즉 제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판례를 어디서 봤냐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두 군데서 배웠습니다. 전과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생활 침해 아니고 X 그다음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검사의 징계처분 종류로 면직을 규정한 거 여러분들 면직 다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징계 품위 손상할 수 있도록 한 거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아래 수뢰죄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합헌이죠. 수뢰죄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합헌입니다. 수뢰죄 100만 원 선고가 아니고 수뢰죄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네요. 그렇죠? 수뢰죄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당연퇴직 합헌. 헷갈리신 건 선거범죄인 것 같아요. 선거범죄 100만 원일 때 당연퇴직 규정과 헷갈리신 것 같은데 수뢰죄 선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라도 당연퇴직된다. 수뢰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엄격하게 지급할 필요 있고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90페이지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사퇴하고 출마해라. 조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건 안 돼요. 그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 전념성 보장하기 위한 거죠. 이 정도는 당연히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손가락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주장했나 했더니 정부 투자기관 등 직원은 유지하다가 입후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미리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미리 하라고 해서 억울하다라는 것이었지만 둘은 비교 집단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사법에 따라 근무 관계가 결정되는 정부 투자기관 등 직원은 비교 집단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평등권은 침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한번 봐두시고. 어제 다시 제목 보면 지방 공무원은 국회의원 재선거,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고 합헌입니다. 두 번째,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 당내 경선 이거 이따금 나오죠. 이거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 이것은 공무단위권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그리고 정당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죠. 그래서 공무단위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침해되지도 않는다 라는 것이고 그 아래 임용 결격에 있어서는 선고유예만으로 임용 결격입니다. 선고유예, 임용 결격, 그리고 임용됐다면 당연 퇴직이 아니고 당연 무효 합헌입니다. 선고유예 당연 퇴직은 위헌이지만 선고유예 임용 결격은 합헌이다. 아래
군인한테 여러분들 군무원으로 들어갈 때 특별 채용으로 혜택을 주는데 언제까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만 주고 3년이 넘어서 이제 4년 차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 혜택이 없어집니다. 왜죠? 군인으로서 그 활동, 군 경력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만 국가가 그것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부모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죠? 군인을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특별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래 미성년자 성범죄 저질러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 선고받아 확정된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임용 결격해야 되겠죠.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임용 결격이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좀 별표해 놓으세요. 두 개가 달라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성인에 대한 성범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돼요. 다르죠? 미성년자 성범죄는 선생님이니까 미성년자 성범죄한 놈은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성범죄는 바로 교원 임용 결격이고 성인에 대한 성범죄는 벌금 100만 원 되면 결격입니다. 4번입니다. 4번. 같은 취지.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이죠. 그러면 대학 교원. 그렇죠. 성인에 대한 성범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그래서 아주 경미하게 벌금 50만 원 아니면 뭐 청구유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될 때는 여러분들 성범죄자는 배제하는 게 맞겠죠. 대학 교원이든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성범죄자를 제외하는 거 우리 그 심정에다 기억하시고 대신 미성년자는 바로 아웃이지만 성인에 대한 성범죄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4번이다라는 것이고 아래 강의사업청에서 일반 인비제 공무원을 뽑는데 변호사 자격 등록하고 와라 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공무단위권 침해 아니다. 오른쪽 이번에 이제 경복되네요. 3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직선제여서 합헌이었습니다. 반면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주네요. 괜찮죠? 합헌이네요. 그러면 지금 위헌인 거 어디만 위헌이죠? 경복대. 근데 이렇게 나눌 수가 없겠다. 그렇죠? 대구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탁금은 그 사실관계 보고 파악하십시오. 알았죠? 기탁금은 사실관계 보고 파악하고 전북대 1,000만 원이 간선제임에도 1,000만 원.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것만 위헌이고 대구 교육대 1,000만 원, 경북대 3,000만 원은 모두 직선제여서 위헌이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 기탁금은 재산권,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고 100분의 15를 기준으로 일부만 돌려주는 건 위헌, 전액 돌려줬다면 합헌. 이렇게 사실관계 기억하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 분명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공무단위권까지 했고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 할 건데 공무단임권은 우리 당연퇴직 사유하고 임용 결격 사유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되죠. 이번에 이제 임용 결격 관련해서 위헌 판례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최신 판례 지금 좀 쉬는 시간에 보시면서 여기 91페이지 아래 부분에다가 최신 판례를 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 최신 판례 보시면 공무단위권 판례가 조금 꽤 있어요. 22번 일단 44페이지. 공무원이 두 번째 쟁점이 기출 많이 됐죠.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 임용을 제한하는 거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일정한 승진 임용을 아예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서 승진 임용의 기회보장 뭐 이런 거 관련은 아니지만 기회보장이라기보다 그냥 승진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서 공모단위권의 내용으로 본 거예요. 보고 승진 임용을 12개월간 제한하는 거, 이것이 공모단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하나 메모 바로 해두시고, 그리고 승급 제한하고 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다 재산권 문제로 봤죠.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봤고, 기본권 파트를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단위권은 국민이 국가 공공단체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권리고,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무 담임에 관하여 능력 적성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승진 임용은 신규 임용과 함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공무단위권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이 표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앞에 판례. 그것처럼 이 사건 법률 조항도 이 승진 임용에 관한 부분 따르면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 이것은 공무단위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균등한 기회 보장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무단위권 제한한다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기출이 많이 된 거예요. 공무단위권 승진 임용 제한이 공무단위권을 제한한다도 써놓으십시오. 제한하고 그리고 결론은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게 제한되냐 안 되냐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균등한 기회 보장과 관련이 있고, 그쵸? 승진 임용. 그래서 이것에 앞에는 단순히 승진 기회 보장, 내가 언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 보장을 건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감봉 처분을 받으면 못하도록 임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공무단위권,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공무단위권을 건드린다. 공무단위권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봤고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옆에다가 균등한 기회보장 관련이고 공무단위권 제한된다. 메모하시고 결론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왜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쟁점만 지금 2번이나 지출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23년 국회 8급, 24년 경찰 간부. 이렇게. 그리고 최신 판례 22번,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아동 성적 학대 행위자, 공무원 임용 결격, 139페이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일반직 공무원, 부사관 임용 결격입니다. 아동 성적 학대 행위자, 공무원 임용 결격, 공무단위권 침해다. 이건 죄명 때문이라 그랬죠. 성희롱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 부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공무단위권 침해된다. 판례입니다. 아까 합헌인 성범죄 관련해서 합헌인 판례는 미성년자 성범죄, 성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 성범죄일 때 선생님이 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선생님 포인트 보게 해놓으시고 초중등교육법상 선생님 또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 원을 받으면
선생님 못 되고 대학 교원도 못 됩니다. 선생님이다, 선생님. 이것은 합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인 경우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하는 것이 지나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23년 최신 판례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37번, 23년 판례 중에 37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공무원 임용 결격하도록 한 것도 공무단위권 침해죠. 37번. 예, 여러분들 성범죄자는 공무원이 안 돼요. 그런데 성범죄자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관련된 성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임용 결격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임용 결격이 맞습니다. 임용 결격이 지나친 범죄를 기억해야 되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임용 결격이 지나치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91페이지에 메모를 그냥 해두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때 한 번 더 보니까. 그리고 이제 22년 최신 판례에 피성년 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이건 어렵지 않죠? 성년 후견 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당연퇴직하는 것은 휴직도 할 수 있고 3년 정도 기회 줄 수 있는데 곧바로 당연퇴직하는 것은 고무단위권 침해다. 87번 22년 최신 판례 즉 가장 마지막 판례에 그거까지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무원이 감봉 받았을 때 12개월 승진 임용 제한하는 거. 이것은 공무단위권 제한입니다. 공담 제한 맞고 그러나 침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두 번째 아동 성적 학대 행위자 괄호 열고 성희롱 써놓으시고 임용 결격 이것은 공무단위권 침해다. 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임용 결격도 공무단위권 침해 피성년 후견만으로 당연퇴직 하는 것도 공무단위권 침해.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판례 91페이지에다가 메모해 두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권 중에서 공무단위권을 좀 살펴봤고 재판 청구권으로 넘어옵시다. 106페이지. 아까 그 공무단위권은 아니지만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10년간 어린이집 취업 제한은 어떻죠? 이 10년 때문이에요. 10년. 10년이 나오면 모두 일률적 10년이라는 점에서 위헌이죠. 10년 나오면 위헌, 20년 나와도 위헌입니다. 그 기간 나오면 위헌이에요.
이건 어린이집 취업 제한이니까 직업에 잘 침해줘. 그리고 10년은 여러분들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